광고. 김홍국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도민고 김홍국입니다. 제 별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네,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한 몇 달 전에 같이 한번 대련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 전에도 오래 같이 했었고요. 아, 그래요? 서 변호사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두 분이 대련하면 보통 누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니다. 아, 이기는 게 아니고 진다. 오늘따라 겸손하십니다. 네. 아, 그러면서요. 서 네. 변호사님 할 말씀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 그래요? 결국은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한노래 하시는 분들이네. 소개해 보니까 한쪽은 도밍고, 한쪽은 암스트롱.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논의가 없었다.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일 간의 이 진실 공방을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 알리는데 주력하겠지만 그 뒤끝이 뭐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한 그 자체가 성과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두 분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 특히 한일 정상회담 그동안 막혀 있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뭐 대통령실의 당연한 의무겠죠.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추이를 분석해보고 한일 관계를 본다면 일단은 민족 정신, 한일 간의 그동안 가져왔던 갈등의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가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면서 수많은 살해, 뭐 인명피해 방화, 고문, 성노예, 생체 실험, 무수한 국가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이 이를 부정하고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을 내줬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회담이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회담 자체가 열린 건 당연히 회담이 열리는 거죠. 그게 무슨 회담 한 개의 성과입니까? 네, 김홍국 박사님은 그런-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네, 서정욱 안타깝고 평론가님은 굴욕적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옛날에 65년에 그때도 이제 그 얼마나 야당이 반대했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65년에 국교 정상화가 됐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도 짓고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게 그 여론이 약간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평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언젠가는 이게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가지고 자꾸 반론 재반론하면은 1시간도 모자랍니다. 자, 두 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자 강론으로 들어가 봐서요. 강제징용 보상 해법도 논란이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하고 독도 발언을 했다. 이게 NHK에서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자, 먼저 위안부 관련 발언부터 우리나라 일본 각각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김홍국 박사님. 근데 일단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들 그리고 NHK 공영방송이죠. NHK에서 보도를 했고요. 오늘도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정통한 외교 산케이는 뭘 보도했어요? 합의 위안부 관련 그래요? 합의를 거론했다라고 이제 오늘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주요한 외교 소식통과 일본 정부를 인용해서 특히 NHK 보도는 영국의 BBC와 그렇죠.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 아주
아주 보수 신문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보수 정부 들어와서 특히 아베 신조와 기시다 정부에서는 산케이 보도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 극우파 언론들을 통해 의원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신뢰도 높은 그런 얘기들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를 밝힐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국가의 모든 국권과 국격 모든 것이 실려 있고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군의 성노예를 통해서 당사자 피해자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습니까? 일본 징용 강제 동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있는 문제는 분명하게 피해자에 대한 설득과 국민에 대한 여론 설득을 통해서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다뤄져야 되는데 한 사람의 대통령에서 임기를 가진 대통령에서 결단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뭐 김태호 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다 밝힐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반응과 우리 정부의 반응을 봤을 때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통령의 결단으로 얘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독도 관련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계속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기시다 총리 언급이나 요청이 있었는지 그 자체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기시다 총리도 지방 선거나 또는 이제 중의원 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하는 거라면. 예. 그러면 이게 뭐 한마디 자기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대통령이 그게 안 말려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설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총리가 일본 총리가 한마디 뭐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저는 이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의제로 안건으로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합의된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깼죠. 원래요. 원래 그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은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이게 국가 간에는 정권이 바뀌도 기존 정권이 맺은 조약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의제는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독도라든가 위안부 문제. 그런데 의제는 없었지만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슬쩍 얘기를 했다. 예. 그랬을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제를 얘기했다고 NHK나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언론 플레이를 예. 일본 정부가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했다. 이런 그것이 좀 우리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아쉬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 그걸 알리면 안 되죠. NCND로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언급했다고 그러는데. 언급했는데 우리가 무시한 거죠. 우리가 거기 맞장구 안 쳐주면 뭐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거 일본 총리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잖아요. 김홍욱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서 변호사님이 국제관계 외교를 잘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변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국가의 영토 문제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다의 날이라고 해서 다케시마. 예, 다케시다가 아니죠. 예, 다케시마. 예, 다케시마. 기시다고요. 예, 다케시마. 예, 독도 이제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차관까지 참석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 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영토를 우리 거다라고 저쪽이 주장했을 때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라고 당연히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우리 영토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박을 하고 네. 우리 영토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토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워낙 중요한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WTO 제소를 사전에 정상회담 전에 취소한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후로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문제없이 우리가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또 일본도 규제만 했지 일본 기업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하고 WTO 제소하고 이렇게 맞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 아닙니까? 어떻게들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WTO라는 게 뭐 돈 물어주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규제가 있으면 잘못된 규범을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게 규제가 별 문제도 없고 조달 잘 되고 있고, 따라서는 일본이 그 반도체 세종급 풀면 우리도 이게 당연히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손해 보는 게 뭐 있어요? 원래 WTO라는 거는
자, 이런 규범을 취소하라는 건데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소익이 없죠. 소익이. 따라서 저는 뭐 이거는 이게 서로 대등한 합의다 손해 봐요. 볼 게 없다. 예. 그럼요. 화이트리스트 같은데 복귀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WTO 세계무역기구의 복잡한 이 제소와 중재 절차를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법률가니까 아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일단 일반 포괄 허가가 있고 특별 포괄 허가가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일본이 세계에 대해서 푼 것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역에서 원위치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일본에게 할 때마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그러니까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과거의 한일 관계에서 무역을 할 때 서로 간에 혜택을 주는 그 관계로 돌아가지 않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 이전으로 못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의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소를 해서 이 부분은 워낙 일본이 이 WTO의 절차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를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데 우리가 스스로 풀어버린 거죠. 앞으로 일본 외교가 얼마나 센지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외교는요. 세계 통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신들의 절차와 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그 고위 관료 진출이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국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박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일본은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족쇄를 일본에게 쓸 수 있는 카드 다 풀어버리고 나서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우리 기업들 규제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적용받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의 손을 스스로 묶어버리고 발을 스스로 잘라버린 겁니다. 네, 이 문제는 두 분이 아주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고. 근데 어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로 정치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도훈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 방탄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가장 괴담 황당한 게 자위대 군합발이 어떻고 뭐 자위대가 우리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저는 그런 얘기 안 아니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 아시아의 위협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위협이죠. 지금 이게 북한 핵이 주적인데 일본 자위대 군합발 운운하는 이게 괴담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외교 문제는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의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러시아의 힘도 빌려야 되고 중국의 힘도 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도 협력해야 되지만 중국, 러시아에게도 일정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종속된 형태의 외교 지형도를 갖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외교적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힘과 권리, 레버리지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탄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방탄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구려 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가 땅에 떨어지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외교에 사실상 종속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일본이 보통국가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계속해서 지금 군대를 가지고 한반도와 같이 이 협의하는 그 과정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화가 됐던 그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이에 대한 국가로부터 그런 보장과 우리 평화로 갈 수 있는 길,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얘기한 것이지 예. 이건 무슨 방탄이니 뭐 얘기하는 거는 네. 그동안 너무 방탄 논리 가지고 있잖아요. 여권에서 자꾸 시사 도민국 하는 김 겁니다. 박사님 밖에서 좀 길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그리고 목소리 진짜 좋다. 근데 두 분 중 어느 분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워낙에 뭐 도밍고 암스트롱이셔갖고 예,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요. 그 일본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 KBS나 MBC나 SBS 현지 특파원들이 전하는 보도만 봐도 그렇고 또 일본 국민 3명 중에 2명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여론조사도 있고 일본 TV에 한류 소재 광고도 방영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손익 변호사님 이런 일본에서는 좋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외교적 성과는요. 여론만 가지고 이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할 때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학생 시절에 6.3 반대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이 아주 안 좋았어요.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요.
YS나 DJ는 들어누워서 왜 고속도로 필요하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경부고속도로 더 넓게 지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문제지 지금 이게 여론을 보면 당장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왜 판결을 무시하고 왜 우리 배상해 주느냐 이런 게 감정적으로만 보면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이 안 좋고 일본은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이게 여론으로 외교는 평가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네, 이 보수 진영에서의 이제 일관된 논리예요. 지금 서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 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역사에 대해서는요.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우리 민족이 처참하게 일본에게 짓밟혔을 때 그 우리 민족이 일본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약했었잖아요. 이걸 이기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일본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축구하면 한일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팩트 체크가 하나 필요한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옛날 경부고속도로 들어놓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는 건데요. 들어놓은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자꾸 그런 뭐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괴담이고요. 절대 이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게 모든 걸 내줬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나서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다 굴욕적으로 모든 걸 내줬는데요.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국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이런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한일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를 언급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논의가 없었다.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은 한일 간의 진실 공방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쇼. 할 말 해야지. 양심 선언해. 양쪽이 달라. 훗날 역사가. 아까 훗날 역사 얘기 서정 변호사 했잖아요. 빈대떡 신사. 또 꿈보다 해몽. 자,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민주당은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 때 이탈표 나온 후로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 박사님? 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죠.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나 계속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각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황은 되겠지만 네. 그러나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특히 여권에서 나오는 그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같은 그런 악재들 속에서 민주당이 좀 더 단합하는 모습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등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리더십도 서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오전 내내 문 전 대통령 발언 두고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서는 이재명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단합해야 한다.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는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면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자,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 변호사님? 제가 보기 박용진 의원 말이 저는 진실로 보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은요.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해서 과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딱 어느 부분만 띄워버리면 전체 문맥을 알기 어렵잖아요. 아마 이게 박지원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 본인이 입당도 시켜주고 또 나중에 아마 비대위 구성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노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과장했다. 만약에 진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면 박용진 의원을 만났어도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으니 이재명 중심을 뭉치라 했겠죠. 언론을 봤으면. 근데 일주일 뒤에 왜 그 말이 없습니까? 저는 박지원 대통령의 말을 원장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봐요. 왜곡되고 과장시킨 거다 박지원 전 원장이. 박지원 전 원장 혹시 방송 듣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니 제 생각이 그런데. 알았어요. 박효원 실장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네.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두 분의 의견이 다 맞다고 봐요. 박지원 실장 가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은 거고요. 박용진 의원은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그 나왔던 본인이 쓴 글을 보면요. 다시 말해서 박용진 의원은 자신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싶고 민주당이 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박지원 원장은 현재 당 상황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저는 둘 다 맞는데 이제는 민주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단결할지가 중요한 결과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평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독도 언급이 있었다 아니다 없었다 진실 공방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드시는 생각 5글자로 먼저 시사 도민고 김원국 박사부터 해주세요. 3, 2, 1. 거짓말 안 돼.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간만에 나오셔서 확실합니다. 도장 받으셨네. 네. 좋으시겠어요? 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국익이 우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현숙 씨가 오늘 바쁩니다. 확실합니다. 두 분한테 똑같이. 예. 자, 알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김원국 박사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문희옥 평행선 들으시고요. 5글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두 분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8891 8027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